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에서 권리라는 단어들을 특히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근래 무슨 현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무슨 양성평등 무슨 뭐 최근에는 뭐 제주도 난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 권리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권리라는 개념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 많이 쓰는 인권 문제에도 이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걸 특히 뭐 또 북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인권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하면 통상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북한을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일부 그런 면도 타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본부터 좀 뭔가 정리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엔 인권선언 1조를 보면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저희가 사전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뭐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 권리라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 국가나 어떤 사회 현실에 따라서 보면 이 보장되는 수준과 내용의 문제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적어도 이런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차원의 어떤 지향이고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이상적 지향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인권 문제가 뭐 많다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연구도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권리를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권리, 그러니까 최초의 권리라는 용어가 서양 윤리학사나 철학사에서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13세기에 오칸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17세기에 이제 뭐 휴메, 홉스 뭐 이렇게 이어지는 자연권 얘기들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권리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의미와 조건, 그 다음에 접근법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요. 그래서 권리의 의미는 통상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격 또는 특정한 상태에 있거나 있지 않을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용어의 가장 핵심은 뭐 어떤 힘이나 능력인데요. 이런 능력은 뭐냐면 특정 사람에 대해서 특정 행위에 대한 허용 가능성, 실행 가능성을 정당하게 부여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당하게 부여받았다면 그것은 권리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통상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권리를 그렇게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에 대한 권리 시행을 정당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장하는 객관적인 뭐 저는 권원이라고 썼는데 보장 체계 뭐 법률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또 이제 그래서 권리 문제의 의미와 이제 조건을 뭐 이렇게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을 뭐 가장 기초적으로 저기 봐야 될 게 뭐냐면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권리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한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권한, 즉 보장하는 방법, 보장하는 수단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와 보장 체계,
권리의 보장과 그것에 보장하는 수단, 이 체계, 이 이야기를 세 개로 나눈 것을 뭐 권리 주체, 권리 내용, 그 다음에 보호 방법,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주체는 뭐 당연히 이권과 관련한 문제는 뭐 이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사실은 보장 방법과 관련돼서 좀 얘기들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뭐 이것저것 자료들을 보면서 정리를 한 것은 뭐냐면 이 권리가 여러 가지 양태를 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권리 행사, 권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비돼서 소극적인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각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들이 충돌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타인에게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할 때, 근데 그 타인이 나의 권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침해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적극적 권리에 관한 갈등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뭐 첨예하고 아주 눈에 잘 드러나긴 하지만 이런 권리들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는 중요성에 있어서만큼은 좀 저는 이제 좀 중요성이 덜하다. 이권에 적어도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적극적인 권리들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아마 수없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극적인 권리보다는 소극적인 권리들. 그러니까 통상 소극적인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인의 필요에 타인이 나의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나랑 갈등하지 않거나 나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이 별로 필요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소극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소극적인 권리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권리는 제가 썼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간섭 안 받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소극적 권리 안에서도 행위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만 내가 마음대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할 권리, 그런 것들을 이제 능동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소극적 권리 안에서의 능동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소극적 권리면서도 수동적인 권리라고 가능한 게 뭐냐면, 타인에게 물론 타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타인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받거나, 그래서 내가 혼자 자유롭게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타인의 적극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있을 때조차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이 아니면 나의 주체성이 이렇게 침해를 받는 경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소극적, 주동적 권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권리에 어떤 다양한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적극적인 권리, 타인이 요구되는 권리들, 그 다음에 소극적인 권리, 그 안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일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 아니면 최소한도로 인간답게 침해받지 않고, 뭐 저는 맨 후반부에 그거를
고문당하지 않고 뭐 이런 폭력의 어떤 무고한 사람이 폭력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율성이 훼손돼서 뭔가 뭐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뇌당한다든지 정신적으로도 그런 강요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실은 이 접근 방법의 구분자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법적 권리의 특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인권이 법적 권리냐 이 도덕적 권리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돼서 좀 썼던 부분인데요. 내용은 뭐 자세하게 읽어보실 거나 지금 시간상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적어도 저는 물론 법적인 권리의 일부 도덕적 권리의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권은 도덕적 권리의 특성이 훨씬 강하다 또는 아니면 도덕적 권리에 뭐 포함된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글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 권리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의 5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당연히 사회 다른 사람들한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적 권리는 타인의 의무와 상관없이도 규정 가능하고 도덕적 관련성이 별로 없는 법률적 독촉의 의무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인권선언이라든지 다른 데서 우리가 뭐 훌륭하게 아이들을 양육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덕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의무 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시기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재화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권리는 법적으로 정당화된 요구라기보다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 권리에 해당된다. 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 좀 많이 넘어가서요. 북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앞에 나눴던 얘기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인권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우리식 인권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은 뭐 집단주의적이고 계급적이고 아니면 사회, 그 다음에 주권국가와 자신들의 인권관을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봤던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막 제기하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네 나라도 인권 유엔의 인권 선언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인권 선언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최저임금이다 뭐다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인권을 이상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의 문제만큼은 우리나라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은 인권을 국권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이 있는데 결국
너네 나라 문제 얘기 안 하고 왜 우리나라 문제 얘기하면서 내정 불간섭을 하느냐, 간섭을 하느냐, 내려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내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이제 앞서 좀 약간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권리에는 그리고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타인의 어떤 의무 이행이 담보돼야 되는 권리도 있고 그런 차원의 인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타인의 의무나 이런 이행과 상관없이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에 비춰봤을 때 소극적으로 아니면 자신 안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권리들 그런 인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 결론 직전에 제가 이제 쓴 것인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고문 같은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고문 같은 거.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이제 뭐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짐승처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된다. 그다음 적어도 두 번째 정신적으로 착취하는 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강요받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학습된 생각이긴 할 텐데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뭐 인권 문제가 상황이 어떻다, 뭐 현실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또 어쩌면은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통일 분위기 뭐 좋은 분위기에 뭐 괜히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문제거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소한의 단계, 소극적인 단계부터 출발을 해서 그네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뭐 그분들 그쪽 나름도 이제 어떤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지만 또 남북 문제, 통일 문제도 앞으로 좀 더 희망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남준 선생님 논평 있으시겠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김남준입니다. 제 논평문은 61쪽에 있고요. 빠른 속도로 좀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환 교수님의 논문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권 개념을 상세히 연구한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는 이제 권리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인권 개념을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고 최소한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인권의 내용을 도출한 후 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에 내재된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의 문제와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키는 문제를 적절히 비판하고 있는 본 발표문의 전체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발표문의 특징이자 장점이기는 하지만 발표문의 전체 구조에서 권리와 인권 개념에 대한 분석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길고 이를 적용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부분 특히 이것이 이 발표문의 이제 주제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정확히 하면 한쪽 정도 분량이어서 전자보다 후자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충분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향후 좀
앞에 있는 전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후자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신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기대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이건 개념적인 질문인데요. 2장 2절에서 적극적 권리 간의 갈등은 권리를 지닌 사람들의 특정한 권리와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쓰셨고요. 소극적 권리 중 능동적인 권리의 예로 제시된 이것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자유가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개념인지, 만약 동일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자유 개념이 적극적 권리에도 쓰이고 소극적 권리에도 쓰인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정환 교수님께서는 인권을 법적 권리가 아닌 도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토론자는 물론 그 중요한 이유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권리는 법적으로 정당화된 요구가 아니다. 도덕적 권리는 특정 국가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여타의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당한 요구이다 라고 기술하면서 인권을 법적 권리가 아닌 도덕적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인권 문제가 법적 권리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요구될 수는 있지만 강제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인권 문제를 결국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당위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입장에 일정 정도 동의하지만 소극적인 접근법, 특히 공문을 당하지 않은 권리와 착취하지 않은 권리, 이렇게 제한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간다면 북한의 실제적인 인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될 인권의 내용을 개인의 생명과 삶에 관한 권리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생명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당하지 않을 권리와 추정하지 않을 권리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의 특징이나 현상들을 보았을 때 기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적절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등도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 물론 지금 말한 두 가지 권리들은 아주 전형적인 소극적인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 권리의 성격도 띠고 있을 수 있지만 피터 싱어 같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권리, 기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생명권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소극적 권리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와 같은 소극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약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도 언급을 하셔야 될 텐데 또 역시 죄송하지만 두 분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정대성 선생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대성입니다. 지금 추정환 교수님 연구자로 칭호하겠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인권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 사회 인권 문제 중에서 시급한 것으로 고문과 착취 문제를 지목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설득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자는 인권 개념의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 인권 개념의 외연이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적극적인 인권 개념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권 개념의 우선적 보장에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북한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은 이 권리 개념에 비춰봤을 때 고문 그리고 착취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식 인권론을 통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소극적 인권 보장의 우선성 그리고 인권의 그러니까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특성을 들어서 북한의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인내심 있는 설득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 그리고 주장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설득의 문제인데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러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결국은 부분적으로라도 북한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서 옹호되고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접점이 있다면 그 접점에서부터 설득 노력을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설득의 과정은 결국 북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한계나 모순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개념은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이상적인 인권 개념은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반대로 현실 사회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권 개념을 부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체제에 대한 옹호를 중심으로 삼고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개념으로 인권 개념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자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인권 개념에 비춰보면 전혀 문제를 갖지 않은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자도 서론에서 지적을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해결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서부터 먼저 겸손하게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총기 휴대 허용으로 인한 인명살상 문제가 매년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선행이 될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 타국 내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요청은 결국 우리가 그 인격을 수양하는 문제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인격 수양을 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 수양을 우선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야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북한보다 더 유연성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부터 인권 문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라고 하면 그 세계 1위의 자살률 문제라든가 자살률이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앞에 계신 선생님들 질문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 대구청 평화통 담당하고 있는 최준상입니다. 권리 개념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나라의 주권과 그 인권의 부딪힘이다 이런 것들 속에서 논의가 항상 중단되는 부분들로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서구적 가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국가가 인권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는가를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어떤 공정성 이런 두 가지 것이 그 베이스에 깔려서 한 국가의 그 인권의 수준들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북한이 과연 저희들이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시장경제나 그 민주주의 체제 정치 체제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 가능성이나 단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탐색들이 더 구체적으로 돼야 이런 논의가 좀 더 그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실까? 이쪽으로 켜시고 이쪽 올리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서구적 가치인데 북한에서는 사실 우리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방이 되자마자 이 혼란 속에서 또 북한의 이 공산 정권 수립되고 그래서 그 북한 체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을 아마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정대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나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발전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북한 문제도 지금 당장의 인권을 그냥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계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표자께서 말하는 소극적 인권부터 이 점진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듣습니다. 추정원 선생님부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위쪽 올리셔야 돼요. 저쪽. 이제 북한의 이런 인권에 대한 지적들을 받아들일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북한 현실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 주변에서 근래에 도 장관과 식사를 하셨던 분이 브리핑을
바로는 적어도 북한에는 250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도 이렇게 시내 이렇게 그 뭐죠 시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250개 이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네들이 원하는 것도 먼저 잘 아시겠지만 공공연하게 이제 베트남식 이제 어떤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권 차원의 아니면 군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미 그네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눈이 높아졌고 자유나 어떤 이 시장 경제의 맛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자기네들도 평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현실적으로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지는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거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강요받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뭐 사상의 자유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북한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 다른 문제들도 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가요? 그 중국 문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태자당 그 시진핑이 왕이 돼서 그 저우르캉 뭐 옛날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갖다가 고문하면서 사실 자신의 지금 권력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수백만 명이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꼭 석유식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우리가 왕조식도 그렇고 과거에 뭐 이래야 되느냐, 이거는 꼭 인권이 뭐 서구식 개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문제 삼을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대선 선생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윤리학 전공자여서 통일 문제 전문가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한계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서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실현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인권 문제도 결과가 아닌 과정의 문제라는 거, 서서히 이렇게 실현되어 갈 문제라는 거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설득의 그 방향이랄까, 설득의 어떤 덧붙여질 노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